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공개 또 한번 해보네요. 사적으로 궁금한 점 또 있으시면 채팅으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건 녹음된 거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또 채팅을 칠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시간 또 투자해 주셔서 이제 시청까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SMI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반도체 하면 한국이죠. 근데 반도체라는 게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데 메모리 쪽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이 압도적이지만 비메모리, 즉 Fabless Foundry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이 비메모리에서는 한국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삼성이 요즘 해주는 게 파운드리죠. 그나마 이제 제조니까 우리나라가 제조는 또 잘 하잖아요. 하드웨어 부문은. 대만의 TSMC에 이어 세계 2위인데 그 아래에서, 그러니까 2위 밖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회사가 중국의 SMIC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2019년 초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중국의 반도체 굵기 위험하다, 한국 이제 큰일 났다, 박살 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중국 반도체 별거 아니다, 미국의 견제도 있고 한국의 기술력 이겨낼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기술이 훨씬 중국보다 앞선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 원래 메모리 해보려고 했던, D램 해보려고 했던 푸젠지나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지금 흔적도 없죠. 이노트론, YMTC, 물론 칭화유니 그룹 지금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시제품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말로만 100단을 넘어서네 이러고 있어요. 다만 그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 쪽 이야기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파운드리, SMIC는 조금 다르다. SMIC, 중국의 파운드리는 우리가 조금 견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럼 중국 반도체 다 별거 아니라면서 아니 왜 SMIC만 견제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 두 가지 이유를 그때도 제가 똑같이 됐었습니다. 중국은 팹리스 시장이 급속도로 선장을 하고 있어요. 팹리스랑 파운드리랑 결국에 남과 여처럼 이 커플 관계란 말이죠. 결국 파운드리는 팹리스를 먹고 사는 형태인데 그런 면에서 SMIC의 급성장이 있을 수 있고, UMC, TSMC 같은 회사들에서 계속해서 인력 유출이 돼서 이 SMIC 임원이나 CEO로 수없이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SMIC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SMIC가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럼 그 배경에 SMIC가 물론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냥 자국 기술력을 기반으로 열심히 공부한 중국의 엔지니어들을 뽑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SMIC의 한국인 R&D 인력이, 여기 분명히 중국 회사인데 한국의 R&D 인력이 100명이 넘게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R&D 인력만, 개발자 인력만 말한 겁니다. 그냥 엔지니어 수준까지 합치면 그 수를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위한 한국의 기술 유출이, 그리고 기술 유출도 있지만 기술자 유출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SMIC에서 한국인 개발자 혼자서 단 한 명이 많게는 특허를 10건까지 SMIC를 위한 이 라이센스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명 공개를 이제 할 텐데요.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저도 이제 이런 진실에 관련된 이야기들, 뭔가 국익을 위한 또 한국을 위한 이야기들 계속 채널을 보존한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세계 산업 소식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 글자는 땡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특허 출원 건수, 이 SMIC 안에서 한국인이면서 이제 특허 출원을 많이 한 그런 상위 5명만 공개를 해드리면 권땡진, 정땡섭, 김땡길, 양땡왕, 양땡호입니다. 자, 이 자료를 제가 기밀로 어디서 압수했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미국 특허청에 접속해서 SMIC로 조회를 해보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권땡진, 이분이 SMIC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명예스러운 한국인이신데요. 제가 땡으로 혹시 해가지고 아쉬운 분들 있으면 미국 특허청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시면 다 쉽게 일반인들 모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자료들이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명예스러운 한국인 가장 많은 특허수 10건을 무려 혼자서 해주신 분이 권땡진인데, 이제 성대 성균관대 물리학과를 나오셨고, 반도체 하면 또 물리학과죠. R&D 하면 특히나 SK하이닉스에서 5년간 근무를 하시고 역시나 자신의 어떤 연봉을 위해서 아주 스텝을 잘 밟으셨어요. 중국으로 딱 타이밍 좋게 넘어가셔서 중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한국인이신데 중국의 국위 선양을 하시네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SMIC는 오래 다니셨는데 작년에 이제 퇴사를 했고요. 다른 또 중국 반도체 기업에 취업하셔서 또 중국을 위해서 국위 선양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SMIC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 삼성전자 출신 CEO를 SMIC의 부사장으로 영입했던 건을 언급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양몽송이었나요? 그 분이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칭을 해보면서 이 또한 양몽송이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제 조사하지 않은 거를 그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려다 보니까 또 한 번 아무튼 이런 SMIC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이런 한국인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감정을 여기다 풀 건 아닌 것 같고, SMIC는 분명 우리가 아무튼 견제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SMIC가 또 지난해 2019년에 램 리서치, 미국 회사죠, 반도체 장비를 무려 7천억 원치를 들여왔습니다. 그런 배경에 따라 이 SMIC의 14나노 양산 능력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메모리 쪽에서는 중국이 그렇다 할 양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는 TSMC 물량, 화웨이가 TSMC한테 물량을 많이 전량 맡기는데 보통 그 물량까지 어느 정도 뺏어오면서 SMIC가 계속 성장하는 중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SMIC가 이 기술력만 되면 TSMC한테 줄 이유가 없거든요. 얼마나 중국이 자국 제일주의로 똘똘 뭉친 나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런지 일일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돈 되는 라디오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SMIC가 기술력이 없어서 지금 삼성은 또 경쟁사잖아요, 화웨이한테. 그러니까 또 안 되고 TSMC한테 파운드리를 주는 건데, SMIC가 조금만 이 기술력이 올라오면 TSMC한테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TSMC 쓰는 게 결국 삼성전자 경쟁사한테 화웨이가 안 주겠다 그냥 그건데, SMIC도 화웨이의 경쟁사가 아니잖아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중국 정부한테까지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니까 화웨이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안 그래도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뭐 더 덧붙여도 되겠죠? 당연히 SMIC한테 결국엔 간다. 이 SMIC가 14나노 핀백 공정으로 대량 양산 채비를 거의 이제 마치고 생산 캐파를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건데, 이 14나노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수요가 높은 딱 그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SMC나 삼성의 기술력에 비해서는 당연히 형편없죠. 7나노 삼성은 지금 6나노 양산 성공했죠. 6나노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6나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뭐 6나노, 7나노 언제 뭐 양산하냐, 미래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일이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화성 EUV 전용 라인 갔을 때 거기서 6나노 만들고 있었어요, 이미.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14나노라는 게 굉장히, 이 14나노 핀펫이 수요가 많은 쪽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TSMC 쪽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꽤나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실제로 지금 화웨이의 그 패밀리스 회사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자회사,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물량을 상당 부분 SMIC가 이제 수주를 했고, 물론 뭐 대규모 막 가져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TSMC의 전체 매출 중에 이 하이실리콘의 기여도가 두 번째로 높거든요. 화웨이랑 하이실리콘 이 기여도가.
근데 그 물량을 SMIC가 어느 정도 뺏어왔다. 그러면 SMIC가 만약에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에 TSMC 매출에 중국 물량을 다 뺏어갈 테니까요. TSMC 매출에 직격탄을 이제 날리게 될 거고, 물론 애플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TSMC가 가진 걸 뺏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SMIC의 어떤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그런 걸 생각하면 삼성전자한테도 그게 악영향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 뭐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봐야겠지만 SMIC의 본격적인 이런 14나노 공정 진입이 의미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또 제시해서 스마트폰 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최신 뭐 S20, S10 이런 거엔 7나노, 뭐 6나노 이런 게 들어가지만 중저가 스마트폰의 AP 쪽에서 그 14나노가 휩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공정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드밴스한 앞서가는 공정이 아니라 이미 기술 안정화가 이루어진 공정이고,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공정 그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뭐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이 현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즉 중국 제조사들이 당연히 SMIC한테 주고 싶기 때문에 SMIC의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순간 대폭 이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러면 당장은 일단 그 수요를 다 가지고 있던 TSMC가 타격을 입겠지만 장기적으로 저가를 계속 후려치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도 EUV 라인 화성 가면서 삼성전자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또 파운드리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타격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이런 방심은 없어야겠다. 요즘 뭐 일본 수출 규제, 중국의 사태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삼성이 대처해야 할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결국에 경쟁사보다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 세계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그 다운 턴어라운드 할 때 다시 매출이 급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SMIC 같은 회사한테 만약에 점유율이 어느 정도 계속 뺏긴다 이러면 그것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들보다 SMIC를 견제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핵심적인 일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